힘들어요? 퇴사하세요. 남편 꼴 보기 싫어요? 각방 쓰세요. 뇌를 많이 쓰면, 생각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기는 게 바로 입니다. 오늘 이 성분은 STV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아유, 피곤하다 피곤해. 요즘 정말 자도 피곤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지치고 무기력하고 회사 출근하면서 퇴근하고 싶으신 분들,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피곤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아도 정상인데 6개월 동안 어떻게 할 수 없는 피로감이 있으면 우리는 만성피로라고 하죠. 제가 대표적인 만성피로 환자잖아요. 최근 이 만성피로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뇌피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 뇌피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뇌피로라는 말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뇌피로는 육체적인 피로와는 아주 다릅니다. 내가 괌을 하거나 오랫동안 등산을 하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밤을 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육체적인 피로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몸을 쉬어주면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피로는 그렇지 않죠. 뇌피로는 말 그대로 우리 뇌에 쌓인 피로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육체적인 피로가 우리의 근육이나 간에 쌓인다고 한다면 이 뇌피로는 우리 뇌 안에 들어있는 시상하부, 기저핵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뇌피로죠. 실제로 스탠포드나 세브란스에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의 뇌 MRI를 찍어봤더니 그분들의 뇌의 활성도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만성 피로의 중요한 원인인 뇌피로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인들이 몸을 많이 써서 피곤한 분들 그리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옛날 보면 원시인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하루 왼종일 뛰어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불도 지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그분들은 자고 나면 회복이 됐어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육체를 많이 써서 생긴 피로는 약간 달콤한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는요, 내가 잠을 푹 자거나 아니면 뭔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면 돌아오죠. 요즘 현대인들은 휴가 다녀와도 피곤 잘 안 풀려요. 왜? 이건 쉬어서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피로는요, 많이 잔다고, 많이 쉰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써서 수능이 없었던 거군요. 뇌피로가 문제였어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뇌피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날 운동을 엄청나게 하면 그 다음날 근육이 뻐근하죠. 뇌를 많이 쓰면, 생각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기는 게 바로 뇌피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뇌를 언제 쓰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만 뇌피로가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SNS를 보거나 설거지할 때도 그냥 안 하시잖아요. 이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나 아닌가, 내 이 접시를 낄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 뇌를 피로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작동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뇌피로는 인간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피로는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뇌피로를 악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죠. 뇌피로 환자를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대표적인 뇌피로 환자, 저 여에스터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유튜브 보고 있죠? 걷지도 않죠. 남편이 엄청 믿고 꼴도 보기 싫지만 남편도 갱년기고 나이 들어가니까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는 마음을 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뇌피로와의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뇌피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을 느낄까요? 안타깝게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젊어요. 저는 건강해요. 저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나 머리 많이 써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건 오만한 겁니다. 그래서 뇌피로는 정말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 잘 없는 그런 피로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뇌피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뇌피로를 줄이자. 많은 분들이 요즘 현대인치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정도 내가 피로감을 느끼는 거 문제 없지 않을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 기능은 처음에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장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뇌피로가 쌓이게 되면 우리 뇌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교란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우리 뇌에 영구적인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지속적이고 강한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부피를 감소시키기까지 합니다. 싫은 상사 보지 말고 뇌피로를 줄이자. 자, 이렇게 제가 뇌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나는 정말 뇌피로인지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 측정 기준을 한번 봐주세요. 내가 뇌피로 환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죠? 만약 내가 뇌피로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관리해 주셔야 해요. 점검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뇌피로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장이 나죠. 그리고 뇌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뇌에서 중요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안 증세가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는 교감신경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황장애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불안하고 공황장애는 다르죠. 공황장애는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엄청난 공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끼가 있으신 분들이 뇌피로를 내버려 두시는 건 안 됩니다. 네 번째 우리 몸의 변화는 성인 ADHD. 최근에 성인 ADHD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떤 일에 집중을 못하고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늘 잊어버리고 지적을 받는 분이 계실 거예요. 뇌피로로 인해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줄어들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내가 운동을 해도 잠을 자도 머리가 막지 않은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브레인 포그도 뇌피로가 오래 지속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뇌피로를 증가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뇌피로가 잘 쌓이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첫 번째, 완벽주의자. 전대 맞아요. 완벽주의자나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뇌피로가 쌓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물론 그런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조금 성공할 수는 있지만 뇌 입장에서는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세요. 우리가 똑같은 스트레스도 어떤 분들은 그걸 크게 느끼고 어떤 분들은 그걸 적게 느끼잖아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인 분들도 뇌피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을까? 스마트폰 중독자. 저도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자예요. 유튜브만 계속 보고 앉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이거 나 멍 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건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내 뇌를 혹사시키는 거랍니다. 자, 네 번째. 난 또 해당이 되네. 벼락치기. 네, 벼락치기는 아시죠? 시간 다 되면 일 시작하는 거, 시간 다 돼서 공부하는 거, 시간에 쫓기는 것만큼 뇌피로의 치명적인 습관은 없습니다. 공부 대기 같은데요? 그럼 뇌피로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뇌피로는 조절하고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나왔으니까 몇 가지 뇌피로에 도움이 되는 것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요, 명상입니다.
아무래도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뇌피로 때문에 생긴 자율신경 교란도 조금 정상이 되면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실 수 있죠. 자, 여기에 명상과 더불어 이렇게 복식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복식호흡도 뇌피로가 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명상을 잘 하시는 분들의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세타파가 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명상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처음에는 한 1, 2분, 그리고 2, 3분, 그리고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명상을 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호흡 하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멍 때린다,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 머릿속을 비운다. 자, 뇌피로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그냥 이거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보고 TV 보고 있으면 나 릴렉스 하는 거 아니야? 나 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 유튜브조차도 내 뇌피로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나 너무 심심해, 할 일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요.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시간을 밖에 나가서 천천히 걸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뇌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남편과 함께 걷지 않고 저 혼자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피로를 줄이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요, 바로 노래예요. 노래 부르는 거. 비린내 나는 부둣가를,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뇌피로를 줄이는데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이 노래는요, 감정을 리프레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거나 아니면 사랑한 지 오래된 사람하고 이렇게 비비면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때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애들이 가끔씩 왜 친구들하고 중간 가서 끝나고 학기말 끝나고 방학 때 코인 노래방 간다라고 하면 바이러스만 조심하고 다녀오라고 하시고요. 막지 마세요. 노래가 뇌피로의 최고래요. 노래 부르고 뇌피로를 줄이자. 자, 이렇게 머리를 비우는 연습, 그게 명상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노래 부르기가 되었던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뭐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만 노력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뇌피로를 푸는 것도요,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박사님, 머리를 비우는 게 말은 쉬워도 진짜 어렵잖아요. 박사님 영양 전문가시니까 영양 성분으로는 어떻게 안 될까요? 뇌피로에 좋은 성분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제가 전형적인 뇌피로 환자이기 때문에 뇌피로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육체적인 피로뿐만이 아니라 뇌피로에도 도움이 됩니다. 행복을 느끼는 세로토닌과 같은 다양한 뇌 호르몬의 생성에 비타민 B군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또 뇌 건강에도 비타민 B 6, 9, 12번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뇌피로가 많이 쌓이신 분들은 비타민 B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피로 개선으로 인정을 받은 물질들, 보통 홍삼이나 홍경천 생각을 하실 테죠. 실제로 홍삼이나 홍경천은 정신적 피로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삼의 주요 성분은 진세노이드고 홍경천의 주요 성분은 로사빈인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모두 뇌에 직접 작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이드나 아니면 홍경천의 주요 성분인 로사빈이 분자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400달톤 이상으로 큰 분자량을 가진 물질들은 혈관 뇌 장벽,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 혈관 뇌 장벽을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뇌에 직접 작용을 하려면 우리가 섭취한 것이 혈액으로 가서 그 다음에 뇌로 가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혈액 뇌 장벽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분자량이 큰 물질들은 이렇게 뇌 장벽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뇌와 관련된 건요, 이렇게 영양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뇌와 관련된 치료 약물들도
이 혈액 뇌 장벽에 갇혀서 충분한 효과를 얻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치매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치매에 도움이 되는 약물이 나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건 뇌는 다른 장기와는 다른 그런 문지기 역할을 하는 혈액 뇌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혈액내 장벽을 뚫고 뇌피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은 없을까요? 제가 요즘 새로운 물질 찾는데 정말 재미가 들렸는데요. 오늘 이 성분은 STV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요즘 제가 뇌피로와 관련해서 완전히 제가 꽂힌 성분 바로 SAC, S-아릴시스테인, 마늘의 한 성분인데요. 제가 요즘 완전 꽂혔잖아요. 이 SAC는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분자량이 100달톤 정도로 작았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뇌장벽 통과하는 거 많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SAC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분자량도 100달톤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SAC는요, 여러 가지 인체 시험에서 육체적인 피로뿐만이 아니라 뇌 피로에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성분입니다. SAC의 인체 적용 시험 한 가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본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연구 제목은 SAC에 의한 뇌 피로에서 오는 피로감 감소 효과예요. 25세에서 55세 이하의 성인에게 아침을 먹고 SAC를 딱 2mg씩 4주간 섭취하게 한 후에 뇌피로를 유발하는 컴퓨터 작업을 시켜봤더니 SAC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플라시보 그룹, 그러니까 전혀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컴퓨터 작업에 의한 뇌피로 증가가 유의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작업 후에도 피로도가 많이 안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써서 생기는 뇌피로 자체를 줄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SAC는 어떻게 뇌피로를 줄여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마구마구 널뛰고 있는 자율신경계 교란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호르몬 밸런스가 좋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활성산소를 줄여서 뇌세포 손상이 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SAC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SAC의 이름만으로 이건 인공합성 물질이겠지. 아닙니다. SAC는요, 마늘을 특별한 공법으로 만들어낸 천연 물질입니다. 아시겠지만 마늘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지만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고 실제 어렵거든요. 이 SAC라고 하는 성분은요, 특수 공법으로 발효한 흑마늘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SAC는 보통 발효를 했을 때, 마늘을 발효했을 때 그 성분이 더 증가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흑마늘을 막 발효한 걸 먹었다고 이걸 충분히 먹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늘 핀포인트하게 그 물질을 특수공법으로 잘 뽑은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늘 중요한 게 순도가 높은 걸 엑기스만 필요한 만큼 먹는 거.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뇌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면 뇌피로는 내가 머리를 많이 써서 생긴 피로고 잠만 많이 잔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해소가 되지 못하면 우울함이나 치매나 여러 가지 주의력 결핍 같은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저 같은 사람, 완벽주의자, 강박적인 사람, 벼락치기 하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정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는 명상, 핸드폰 멀리하기, 적절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운동해주기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능하면 내가 뇌피로가 쌓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명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운 사람하고 따로 떨어져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신소재 SAC, S-아릴시스테인, 발효 흑마늘에서 특수공법으로 추출한 성분을 하루에 2mg 정도씩 섭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소재 찾은 거니까요. 기대해 봐 주세요. 오늘 제가 자도 피곤한 이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당장 바꿀 시간이나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서플먼트에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좋아하는 의사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뇌피로에 도움이 되는 발효 흑마늘 추출물 SAC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